싱가포르는 공무원이라고 다 비슷한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능력급제, 성과급제가 굉장히 크거든. 상위 20% 정도 되는 능력 있는 사무관 연봉이 2억이 넘어. 미국 대통령 급여에 비해서 싱가포르 총리 급여가 5배 더 높아. 5배요? 5배. 우리 공무원을 지칭하는 그 별명? 뭐 대명사? 철밥 그릇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말을 뭐 사용했었기 때문에. 맞아,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근데 이제 그 철밥통이라는 게 어떤 정년의 보장? 요즘 정년 보장이 안 됩니다. 정년 보장이 안 된다고요? 자,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5급 행정고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9급과 7급은 아직까지 정년 보장이 확실히 되지. 근데 5급은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도 관료 사회가 좀 젊어진 편이야. 그래서 50대 초반 장관, 40대 후반 장관도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동기 중에 장관 달았다, 차관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그 혹시 옛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기수에 따라서 자기 동기가 별 달고 했는데 자기 못 달고 하면은 뭐 옷 벗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동기 중에 누군가가 차관 달았다, 장관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옷 벗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내 과 선배님들 중에서도 몇 분 있거든. 나랑 예전에 내가 세종시 살았을 때 친하게 지냈던 분이신데 어느 날 옷을 벗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선배님 왜요? 아직까지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거는 정호 네 생각이고, 이번에 누구 알지? 걔가 사실 내 행시 동기인데 이번에 너도 알잖아, 걔 차관 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이번에는 저 지방 국립대에 무슨 교학처장으로 잠깐 나가 있게끔 했는데, 그게 그 2년인가 3년 동안 그 임기 기간 동안 어떻게든 네 스스로 먹고 살 걸 찾아라, 이런 형태로 내보낸 거라면서 세종시에서 같이 밥 먹은 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밥 사주신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 연금 나오려면 아직 11년인가를 버텨야 되신대. 그런데 11년 동안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시더라고. 11년 긴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정년 보장되고 철밥통이다, 이거 공직사회를 아직 모르고 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많다라고 봐야 돼. 특히 또 하나 말을 하면, 이것도 내가 진짜 잘 모르겠어.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예전에 관피아라고도 들어봤지? 관료하고 마피아를 섞은 말이죠. 뭐 그렇지. 그래서 서로 관료색에 있던 사람들 끌어주고 끌어당겨주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 이거 원래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잖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어딘가 막 앉혀놓고 이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관피아를 없앴더니만 아까 정년 연장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년 보장이. 옛날에는 친구 중에서 일찍 승진해서 50대 초반에 장차관 달면 그래도 걱정 안 했던 게 산하 기관장으로 다 갔었잖아. 무슨 공사 사장, 공단 사장, 진흥원 뭐 일반 사람들이 잘 이름도 잘 모르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데서 한 3-4바퀴 돌면 10년 금방 가거든. 그렇게 해서 뭐 큰 걱정 없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런 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놨더니만 갑자기 공직사회가 이제 정년 보장이 안 되는구나, 노후에 이렇게 기관장으로 고액연봉을 못 받는구나 해서 이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S대, Y대, K대 정보 빠른 애들이잖아. 딱 분위기 읽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망에 맞이할 직업군이 아니게 됐구나 해서 국가의 우수한 인재가 안 오게 됐다? 들어오게 됐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국가 경영의 리스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이걸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당연히 관피아 없애야 된다라고 나도 손들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없앴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정치권에 줄을 대기 시작했어. 노후 준비를 그런 식으로. 그렇지. 40대 후반쯤 됐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60대까지는 이 관료사회에 없을 것 같아.
그럼 몇 년 안에 옷 벗고 나갈 게 뻔한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아, 나는 마침 고향도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야, 아니면 전라도야.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래서 미리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정책 위반 내용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좀 익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거야. 원래 삼권 분립이라는 게 행정입법 사법이 다 분리돼야 되는데, 이건 관피아를 없애서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아니 근데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조직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거? 네 말이 맞아.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직사회에서 중간에 퇴사해야 되는 문화도 있지만 스스로 사표 던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공직사회에 계속 있는 게 자신들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 원칙이 순환보직이지. 예전에 이게 부정부 부패 없애겠다고 한 자리에 한 사람 오래 못 앉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된 사회가 되냐면, 한 분야 한 분야가 전문성이 정말 고도화됐어. 그래서 그 분야에 한 5, 6년 이상 있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아니면 이게 어떤 바닥인지 그 용어도 몰라.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딱 어떤 에너지 분과에 왔다라든가, 기계 분과에 왔다라든가, 뭐 디자인 분과에 왔다, 아니면 과학기술 쪽은 더 심하고, 그러면 그 회의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용어, 터미널러지도 몰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회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상황이 그렇지. 예를 들어 반도체 분과다 그러면, 아, 팹리스 회사가 요즘 어떤데요? 근데 시스템 메모리가 어떻고, 뭐 낸시 메모리가 어떻고, 이거보다 더 들어가야 되잖아, 솔직히. 그렇죠. 전문성이라는 게 이 순환보직 때는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바보 아닌 바보가 되겠구나 생각한 관료들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 그럼 방법이 없구나. 내가 옷 벗고 나가야겠구나. 그럼 내가 적당할 때 이 정부 사이드에서 내가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걸 바탕으로 뭔가 민간에서 뿌리를 내려야겠다 해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아, 그럼 형님, 아까 일본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아, 여기가 진짜 괜찮다, 이런 나라 떠오르는 나라 있으세요? 아유, 뭐 내가 제일 많은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 하다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아,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늘 최상위권에 있어.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정반대로 생각하면 다 금방 떠오르겠지. 아, 일단은 첫 번째 낮은 보수,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5급에 한해서 정년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연금이나 뭐 사회적 인식이 뭐 불안해지고 약해진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보수가, 공무원 보수가 엄청 높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가장 정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높은 공무원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일단 미국 대통령 월급하고 싱가포르 총리 월급, 당연히 어디가 높을까? 아, 미국 대통령, 미합중국 대통령 우주총사령관이잖아요. 아, 미국 대통령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요이씨다. 예. 미국 대통령 급여에 비해서 싱가포르 총리 급여가 5배 더 높아. 5배요? 5배. 야. 그러면 또 이 얘기하면 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다고. 아, 교수님, 그 제일 높은 사람만 좀 이례적으로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까봐 제가 비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관 급여 아니? 장관 급여요? 한, 뭐, 그래도 공직자니까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억 정도? 어우, 거의 맞췄어요. 아, 그래요? 1억 한 500만 원 정도 돼. 장관 봉급이. 네.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자, 싱가포르는 일단 그
공무원이라고 다 비슷한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능력급제, 성과급제가 굉장히 크거든. 그런데 5년차 사무관인데 상위 20% 정도 되는 능력 있는 사무관, 이 사람들의 급여가 연봉이 2억이 넘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줄까? 그럼 싱가포르 장관은 연봉 얼마냐? 20%가 2억이면 장관은 한 10억 받아야죠. 정답입니다. 11억 받아요. 11억. 야. 그러니 이게 뭐 웬만한 대기업 등기임원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뭐 장관 할 맛 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여 자체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선망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인사고과, 승진. 승진은 어떨 것 같아요? 승진도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요. 맞아. 웡이라는 사무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타트업 육성하고 하는 그런 쪽에 특히 이제 사무관이었는데 7년 만에 차관보가 됐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1급 공무원이. 그렇지. 야, 차관보가 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근데 7년 만에 차관보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하죠. 뭐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가 김종필 정도 해줄 수 있다. 우리 친인척이면서 혁명의 동지 뭐 이 정도나 돼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지. 현대에서 이명박 승진시키듯이 해야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나 되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런 승진을 한 거지. 형님, 싱가포르는 그러면 급여 체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 성과급제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성과급제 중에 되게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될 만한 성과급제가 하나 있어. GDP 성장률에 보너스가 연동돼. GDP 성장률에? 어떻게 연동되느냐 하면 GDP 성장률에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8%를 넘잖아? 그럼 4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아. 어려운 미션이긴 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깎여요? 감봉당하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건 GDP 성장률이잖아. 국가 경제 성장률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체적인 성과급 제도가 있고, 그리고 각 개별마다 자신들이 뭐 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수억 대의 공무원들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싱가포르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년 보장이 없어. 능력 안 되는데 무슨 정년을 지켜.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채찍이 확실해. 그리고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 무부채 선언이야. 관료는 부채가 있으면 안 돼. 급여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부채가 있다? 이건 뭔가 노름을 하고 있거나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일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 무부채 선언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뭐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언처럼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일단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산과 투자 금액의 변동사항을 모두 공개해. 유리지갑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명은 무슨 설명을 못 한다니까 벌써. 소명 자체를 못 한다? 못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계좌에 2억이 더 꽂혔어. 아니면 2억도 아니야. 2천만 원이 더 꽂혔어. 이거 뭐예요? 이게요, because,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복을 벗고 그렇네. 교복을 벗고. 야, 이거 우리 저작권 위반 안 되면 30초 그 인트로는 써도 될 것 같아. 지금 뭐 3초도 안 했어요. 뭔가를 벗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산 일단 몰수 당하고, 그리고 나서도 소명이 안 되면 진짜 그 절차까지 가겠지. 그래서 뭐든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그냥 그 공직사에서 매장당하고 그 돈도 모두 몰수당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어떤 상황이다? 이야, 정말 투명할 수밖에 없고 능력쟁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
이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싱가포르 관료들은 그러면 정년 채워서 끝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아, 내가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키우는 거에서는 이제 1등이에요. 이런 관료가 있잖아. 네. 그러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베인 벤처 캐피탈 거기에서 스카우트에 간다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뭐 큰 마스터 플랜 그린 관료야.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당연히 뭐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서 뭐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데려간다든가 이렇게 데려가 버려. 아, 그럼 완전히 싱가포르라는 컴퍼니의 어떤 직원들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지. 우리 저기 그런 소리 하잖아. 뭐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 그런 표현이 싱가포르에서는 원래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있어. 아마 그걸 보고 벤치마킹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게 자신의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는 것이지. 나 철밥통이야, 이제 평생 보장받았어, 난 위험천만한 일 안 하면 일단 난 뭐 인생 보장 받았으니까, 이런 마인드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 뭐 인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거 당분간 이 추세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고, 특히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위계 상하 뭐 경직된 조직 문화 경직된 같은. 조직들, 이런 것들은 우리 MZ 세대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우리 공직 분야 또는 공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몰리는 그런 문화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결국 그 사회가 아니면 그 프로 구단이 굉장히 능력 있는 구단이 되려면 좋은 선수가 많아야지 감독만 다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전부 우수한 사람들 다 감독만 하려고 다 관료나 또 공공기관에 왔었는데, 그 문화가 좀 벗어져서 이제 뭔가 민간으로 더 우수한 인재들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순기능이 꽤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런 뭐 당분간 공무원 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같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늘 결론이 그거고, 그리고 평생 유망한 직업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